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찰스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스펙 이야기입니다. 스펙. 자, 스펙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도 스펙 쌓으려고 토익 점수 990점 맞으려고 도서관에서 맨날 공부하시고 어학연수 갔다 오시고 하십니까? 아니면 뭐 학점 4.0 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항상 열심히 하십니까? 물론 다 중요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스펙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 알고 계신, 요새는 트렌드가 이 스펙을 좀 새롭게 바라보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시고 계신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스펙이 지식적인, 어떤 내가 정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스펙이라면, 두 번째의 어떤 기술적인 스펙, 뭐 인턴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활동들, 그런들을 확장을 시켜서 어, 스펙의 범위를 넓혀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이 더 나아가서 이런 역량을 활용해서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적인 스펙, 이 성과 활동들, 실제로 회사를 만들어 보거나 내가 사이트를 운영해 보거나 내가 어떤 그룹을 만들어 보거나 하면서 뭔가 이 직무를 실제로 활용해 보는,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스펙. 그래서 이렇게 스펙들이 다양한 분야가 있고, 이 스펙들을 좀 크게 확장시켜서 봐야 된다. 스펙의 편견에서 벗어나자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이야기고, 이전에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장롱 스펙, 도서관 스펙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산업 트렌드도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경쟁력, 취업 경쟁력이라는 게 그걸로 다 경쟁력이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탈피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확하게 다시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펙의 범위를 확장해서, 그러면 내가 이런 스펙이 뭐 때문에 필요하죠? 어떤 직무잖아요, 직무. 그 직무, 내가 원하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 목표를 두고 여기를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스펙도 있고 저 스펙도 있고 저 스펙도 저 스펙도 많아요. 많잖아요. 내가 기업체의 인사 담당자, 인사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HR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나는
이거 남들 따니까 토익 땄어. 토익 950점 따놨어. 됐어. 학점 4.0 넘어. 근데 내가 뭐 사회 경험이 부족한데 뭐 특별한 거 모르겠고 편의점에서 알바도 했어. 과외 활동도 했어. 그 다음에 이거 뭐 회사 들어가면 전산을 좀 잘 배워야 될 테니까 뭐 뭐 응? 전산 프로그래밍 전문가 뭐 이런 걸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제가 영어를 좀 잘하니까 국제 회의장에서 인턴을 했어. 우리가 좀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교육 프로그램, 교육 활용, 내부든 외부든 교육. 이런 교육은 사실 뭐 자격증을 받도 뭐 굉장히 6개월, 1년씩 투자해서 2년씩, 3년씩 자격증 따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스펙의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외부 교육을 활용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SNS 등 각종 뭐 카페든 블로그든 이런 매체를 활용하는 거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내외부 교육을 활용하는 건 특별히 내부 교육 같은 것도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열려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 내 직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부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그 다음에 외부 교육의 프로그램에서도 어, 외부 교육은 무료 교육과 유료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통 각종 그 직무와 관련된 유관 단체에서 외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해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국비로 본인은 무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직무 관련된 유관 단체들이 행하는 각종 유료 무료 교육들이 있고 보통 하루짜리도 있고 몇 시간짜리도 있지만 보통 2박 3일, 이틀 3일씩 하는 교육도 있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계정 꺼리는 게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 아니면 회사에서 시간을 빼기 어려워서 혹은 시간을 빼더라도 내가 휴가를 내서 이런 걸 해야 될까? 이것까지. 그러면 그거 투입한 대비 내가 효과가 있을까? 내가 이틀 하루 이런 교육 받아서 내 직무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외부 교육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쌓이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노력 있잖아. 이 직무를 아까 말씀드렸죠. 직무 전문성을 향한 일관된 노력 이게 스콥이고요. 이게 스펙이고요. 이 스펙, 이 노력들이 최종 완성될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검증하기도 쉽지 않아요. 다만 내가 이 일관된 노력, 스펙의 완성, 직무 전문성의 완성을 향한 일관된 노력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에서 잘 보여줄 수 있으면 이게 바로 스펙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일단 첫 번째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효과가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뭐 하루 이틀 해서 전문성이 쌓여 이런 건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펙의 완성이 아니라 스펙의 과정, 일관된 그 방향성을 향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거는 직장인들의 대부분이 이런 노력조차 사실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혹은 이런 노력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일관된 노력이 아니라 이 직무가 있으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 자격증 받았다 저 교육 받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외부 교육을 향해서 자
돈이 없으면 돈 투자를 하세요. 회사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개인 돈이나 투자를 하시고 휴가를 내서라도 하루짜리 교육, 하루짜리 휴가, 이틀짜리 휴가를 내서라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놓으면 1년에 2개씩, 3개씩은 받아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름 휴가 활용해서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 여름 휴가 네, 이런 활용해서 그러면 분명히 직무 전문성 향상 그 직무 전문성 관련된 스펙에 도움이 되고요. 필자도 저도 회사 사내 교육과 외부 교육을 계속 서칭을 하고 특히 무료 교육 많이 서칭을 해서 하루짜리 이틀짜리 교육을 몇 번 받았어요. 그걸 이력서에 써요. 트레이닝 그 스페셜 트레이닝 해가지고 뭐 스페셜 어치브먼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력서 쓸 때 그러면 그게 다 도움이 돼요. 네, 도움이 되고 실제로 본인이 모르는 분야를 하루 이틀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식은 쌓이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분야를 이렇게 터치를 해본 거랑 아예 모르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고 혹시나 직무 관련된 질문이 나중에 면접에서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아예 모르는 거하고 여러분이 한번 교육을 받아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랑 천지 차이죠. 그걸 모르시면은 네, 저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수록 내가 또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분야를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면접 볼 때도 되게 자신감이 넘쳐요. 내가 직무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기존에 알고 있는 분야를 더 심화시키던 아니면 내 직무 안에서도 잘 모르는 부분을 좀 더 알고 싶던 어떤 경우든 이런 내외부 교육, 내외 교육 프로그램을 꼭 활용해서 이력서에 한두 줄 더 써놓는 거 되게 중요해요. 또 하나, 자, SNS나 이런 걸 잘 활용하자는 거죠. 자, 링크드인 여러분들 취업 플랫폼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고요. 다만 이 안에는 취업 이직에 관련된 인사 담당자들이나 컨설턴트들이나 헤드헌터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거 플러스 직무 전문가 그룹들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부분들이 굉장히 그룹화되어 있고 그래서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쳐요. 뭐 물류 아니면 마케팅 뭐 석유화학 인사 담당자 아니면 뭐 무역 전문가 어떤 특정 분야의 키워드를 치면 그 전문가 grup들이 나와요. 내가 거기 가입을 하면 그래서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친분이 맺어지고 거기서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글을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링크드인을 통해서 직무 전문성을 잘 이렇게 형성시키고 그 네트워킹을 하는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물류 쪽에 계신 분인데 링크드인에서 그 국내에 계신 링크드인에서 그 링크드인에 소속되어 있는 그 물류 담당자들의 네트워킹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해요. 주제를 정하고 그 특정 주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발표를 하고 그 내용을 쉐어하고 트렌드를 쉐어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그 직무적인 역량도 향상되고 네트워킹도 강화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제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링크드인 통해서 연락이 계속 오니까 이제 알람을 통해서 그분의 동향을 보게 되는데 보니까 또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해서 어떤 책임자를 또 글로벌 이커머스 회사로 이제 물류 쪽으로 이직을 해서 그쪽 담당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소식을 접해 들었거든요. 이렇게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활동들을 대외적으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뭐 다 본인이 전부 다 알고 내가 너무 굉장히 직무 전문성이 높아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 의지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그 본인의 결정을 잘 이끌어낸 사례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이제 사실 요즘 SNS 시대이기 때문에 뭐 블로그니 뭐 카페니 이런 거 많잖아요. 인터넷 사이트들. 그러니까 이런 그 인터넷 망을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사실 그런 그룹에 가입을 하는 것도 좋고 그 전문가 집단에 내가 직접 그 분야의 전문 그 그룹을 내가 이끄는 거죠. 아까 그 부분 사례처럼 내가 인터넷 카페, 뭐 인사 담당자 카페, 수출입 물류 전문가 카페, 아니면 뭐 자동차 전문가 그룹 카페, 뭐 반도체 공정에 대한 전문가, 뭐 기계 로봇 공학에 대한 뭐 전문가 그룹. 그래서 본인이 뭐 카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블로그도 운영해 보고 최신 정보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트렌드들, 중요한 고급 정보들, 앞으로의 트렌드, 미래의 정보들
본인이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하고 정리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또 내 지식이 쌓이고 내 경험이 간접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직무 전문성을 향한 스펙 쌓기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직무 전문성을 향해서 일관되게 내가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는 과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력서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블로그 주소 쓰면서 이런 전문가로 리딩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직무 전문성 향상에 대한 그 목표가 되는 거고, 과정이 되는 거고,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게 내가 직접 인턴을 하거나 내가 일을 해보지 않은 이상 그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직무 전문성을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예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투자해야 되니까 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이나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특정 기간 내에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걸 계속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1년에 내가 그 성과로서 회사 생활 내 사내의 성과로서 뭐 한 3가지, 4가지 정도를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놓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만의 다른 노력들도 한 뭐 적어도 2가지, 3가지 정도는 계속 이렇게 추가를 해나가야 그저 그런 직장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도 확인하고, 또 이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직을 했을 때도 그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95% 아니 98% 9%는 이런 노력을 못해요. 안 하고. 왜?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살죠. 왜? 남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제 때가 닥쳐서 이직을 하거나 꼭 필요에 의해서 뭔가 회사를 떠나야 될 때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 부분들이 단기간에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런 하루짜리 이틀짜리 교육을 들어서 내가 직무 전문성을 향해서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이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뭐 스펙의 어떤 기본적인 컨셉,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도 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내가 스펙은 무엇인가, 스펙은 직무 전문성을 향한 일관된 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인 회사와 구인 담당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의 과정, 그게 바로 채용이고 바로 스펙이다. 그 스펙은 일관성이다. 그 부분들을 꼭 명심해서 여러분들 뭐 마케팅 회사 들어가고 싶은데 무슨 뭐 전산회계사 따고 아니면 뭐 백화점에서 무슨 뭐 물류 업무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들 자격증 따고 뭐 토익 990점 따고 이게 마케팅 회사 그 자체를 입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실제로 자기가 마케터로서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마케팅적인 그런 활동을 해본 경험들이 이제 녹아 들어가야 좀 더 일관된 스펙이 되겠죠. 스펙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내가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일관되게 뭔가를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이제 쫙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 시작은 이제 자기 삶의 가치관이나 직업관부터 시작해서 직무 전문성을 통해서 최종 목표까지 가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이어지는 거. 그러면 어떤 면접이나 어떤 서류도 가뿐하게 통과할 수 있는 기본적인 흐름들이 형성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이 뭔지를 아는 건데, 그거 모르고 우리가 토익 점수 850점이니까 나 950점 맞아야지. 그래서 100점 올리기 위해서 1년 내내 학원 다니고 이런 류의 스펙 쌓기는 정말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